32년간 대기업 부장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완벽한 계획 아래 매일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겼죠. 하지만 불과 1년 뒤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중증 우울증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퇴직은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증명해주던 명함과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경험이죠. 매일 아침 출근하던 당신에게 찾아온 이 거대한 공백을 혹시 가족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50에서 60대 남성은 불과 4년 새에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침묵의 병, 가족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퇴직 후 우울증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32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이진섭 부장. 그는 퇴직 후의 삶도 마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퇴직금은 안전하게 IRP 계좌로 옮겨두고 자산 일부는 아내와 상의해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에 가입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뒷산에 오르며 건강을 다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은퇴자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챙겨 입을 양복이 없었고 출근길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업무 전화도, 결제를 기다리며 줄을 서던 부하 직원들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밤에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동창회나 지인들의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실감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그는 병원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문제 원인이 등산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완벽한 계획과 평생 몸에 밴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남성만의 이야기도 사무직 은퇴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25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명 아이들의 점심을 따뜻하게 책임졌던 최은숙 여사. 그녀에게 퇴직은 시원섭섭한 일이었지만 곧이어 찾아온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은 정말 잠시뿐,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특히 은퇴 시기와 맞물려 찾아온 갱년기 증상은 그녀의 우울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퇴근 후 꾸준히 동네 공원이라도 걸었지만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 1년 만에 체중이 8kg 넘게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곧바로 혈압 상승 같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은퇴였던 것 같네요. 이처럼 퇴직 후의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겪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남성들이 겪는 사회적 역할 상실, 정체성 혼란 등을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좀 우울한 것을 넘어 가족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신체적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정년퇴직을 기념하는, 여행을 다녀온 직후 이혼하는,
신나리타 이온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황혼 이혼 건수는 지난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배경에는 은퇴 후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부 관계의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정년퇴직자 20만 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경고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다른 일을 찾지 않은 완전 은퇴자는 소일거리라도 계속 일을 한 부분 은퇴자에 비해 우울증 발생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과 역할 상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비책은 바로 나를 위한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밖의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한 외국계 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재취업에 실패하며 깊은 좌절을 겪었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에어컨 수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과 교류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거창한 재취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중년 남성 요리 교실이나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나만의 새로운 명함을 하나 파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슨 회사 부장이 아닌 사진작가 누구누구, 어디 봉사단원 누구누구처럼 새로운 직함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바로 가족의 현명한 지지와 소통의 기술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족, 특히 아내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어? 라고 비난하기보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은 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거나 국내 여행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우울감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라고 따뜻하게 안심시키며 전문가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자고 부드럽게 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찾아온 우울증은 결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겪는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사회에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된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라진 명함 한 장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채워나갈 당신의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기대하십시오. 조금은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고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가족에게 열어 보이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은 바로 그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